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울고 있나요? 네, 저도 넋 놓고 울고 있습니다. 네, 헛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살벌한 아침, 네, 패닉의 아침이 밝았네요. 대체 바닥은 어디인가? 이 바닥의 깊이를 모를 때, 우리가 깊은 물에 빠져서 바닥의 깊이를 모를 때 제일 공포감이 든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상황이 이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바닥이 대체 어디인가? 이 공포감이 우리를 굉장히 어떤 그 구렁텅이로 부정적인 사고로 이끌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어떤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더 망가지거나 뭐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센티적인 측면에서 망가진 것 같죠.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신뢰 부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사람은 중립금리가 3.63이다. 앞으로 275bp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주말에 쏟아내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여기에 오늘 보니까 에너지주나 커머디티 주식도 동시에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것도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최악의 케이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공매도가 또 거기에 추가가 되면서 더욱더 하락 압력이 커지는 복합 매도, 복합 수급의 꼬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단기간에 압축돼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하락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근을 실제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상황, 지금이라도 탈출을 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기 이제 레버리지 ETF들에서 물량이 쏟아진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죠. 패시브 시장에서도 환매가 들어오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오늘의 패닉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면, 숫자적인 면, 여기에 수급적인 면, 이 세 개가 모두 아래로 향하는 그러한 공포의 아침이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을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게 또 핵심이죠. 한번 어려운 시장이지만 같이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99, 나스닥은 4.29, S&P 3.21, 전부 다 뭐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해서 장 끝쪽이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도 크게 하락했죠. 영국 2.32, 프랑스 2.75, 독일 2.15.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S&P 500이 드디어 4,000포인트가 붕괴됐죠. 2021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장중한테 3.2%를 찍고 장 막판에는 이제 하락하면서 3.03에 끝났는데, 이게 3.2%를 치고 크게 올라가면서 일순간적으로 성장주인 IT, 반도체 이러한 종목 중에서 종목들로 매도가 우수수 떨어지는 매도가 발생하는 그러한 악작용, 부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의 공포와 패닉감을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연은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3%까지 보고 있다. 역대 최고치 대비 소폭 하락한 숫자이죠. 이것은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죠. 라파엘 보스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번에서 3번 내지 0.5%포인트, 50bp씩 금리 인상 후 경제 상황을 좀 평가해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시장에서 좀 비두기적인 그런 의미를 날렸지만 그 첫날 브로드의 그 살벌한 3.63 중립금리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 속에 더 크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4월 고용 추세 지수는 120.18, 전월보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 추세 지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수가 있는 것으로 몰랐습니다. 이런 지수는 정말 관심 별로 없죠. 미국 3월 도매 재고가 전월비 2.3% 상승했다. 예상에 부합한 수치이다. 이제 오늘 이 시장에 공포로운 것은 포드가 리비안 지분을 800만 주를 매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19% 하락하면서
폭락의 가장 큰 선두권에 나서는 그러한 패닉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도 비트코인이 11% 이상 하락하면서 살벌한 아침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와 반대적인 모습으로 가야 이 가상화폐가 존재 이유가 있는데,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속도와 그 다음에 각도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가상화폐가 향후에 자기들의 쓸모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신중하게 또 고민을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좌우간 가상화폐는 일반 R 주식보다도 더 크게 하락하고 오를 때는 더 크게 상승하고, 방향성은 똑같은데 강도와 추세가 일반 주식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향후에 좀 기추가 주목되는 그러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지수가 일단 중요한데요. 지난달까지 8.5였죠. YOY로. 올해는 8.1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꺾이지 않고 8.5라든지 이걸 또 추가해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또 패닉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8.1로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긴축금리를 멈추거나 줄이는, 그러한 완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없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당분간 0.5%포인트, 즉 50bp씩 두 번, 세 번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긴축 강도가 결국 우리들이 걱정하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 침체라는 그 악성 매물이, 악성 그림자가, 악성 벙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현재 패닉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미국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짜리가 3.20까지 찍으면서 미국 IT 주식이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포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3.03으로 하락을 한 9bp나 하락을 하면서 끝났지만은 장중에는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게 미국 금리 인상 트렌드였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가 아침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가정을 뒀죠. 센티가 무너져서 오늘 시장이 폭락을 하는 거다.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진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아침에 미국 커머더티 금속 가격 추이인데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알루미늄, 구리, 니켈은 7.9%나 하락했죠. 금, 은, 백금, 아연, 주석, 납,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9%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커머더티 가격이 주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머더티 가격이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멈출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 한 부분, 반대로 이 금속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가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가 좋으면 금속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이, 이 경제가 망가지고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이 가정,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할 거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가 박살나는 쪽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기로점인데, 저는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경기가 안 좋다, 이 부분에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던 WTI가 조금씩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7.54%는 하락했죠. 102.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WTI가 80달러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WTI가 일단 내려와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좀 잡을 수 있고, 적절하게 80달러대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뭔가 정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100달러 위에서 계속 놓고 커머더티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가 또 한꺼번에 또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강한 것은 미국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한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경제방송을 보는데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깊이 향후 하락의 정도, 그 다음에 하락이 멈추는 그런 뭔가 기준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애플의 주가를 보고 있다. 애플의 주가가 멈추고 옆으로 기거나 반등을 해야 이 장이 바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애플이 올해만 해서 1년 동안 마이너스 21.38%를 하락했는데,
지금 거의 나스닥이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 그거보다 좀 덜 하락했지만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일단 대장주인 애플이 멈추고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하면서 최소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뭔가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서 애플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의 바닥의 깊이와 반등의 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것은 테슬라가 9%나 하락한 거죠. 800달러가 무너지고 787달러까지 하락하는 패닉 상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리비안에 대해서 포드가 800만 주를 팔았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 오직 트위터에만 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올라갈 확률은 적죠. 여기다가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지금 다시 가동은 증가했지만 다시 상하이 봉쇄령과 북경 봉쇄령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고 다시 패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테슬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20.77%나 하락하면서 22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공포스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44%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9.76% 하락했습니다. 168달러까지 하락하는 상황이에요. 네, TSMC도 4.65%나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44% 하락해서 67.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3.77달러에 하락을 했네요. 네, 오큘러스 신규 출시 이런 이야기,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메타 플랫폼스는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반응하지 않고 하락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노블록스는 처참합니다. 드디어 20달러대로 들어왔네요. 12.15%나 하락하고 24.4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11%는 하락인데 제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9.27% 하락하며 31,387달러, 이러다 3만 달러가 깨지는 패닉 상태로 갈 확률이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신용 물량 매도 대란이 다가올 듯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저는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신용 물량에 대해서 매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 물량을 미리 선 정리하는 그러한 매도 물량이 오늘 오전 내내 쏟아질 것이다. 이러한 공포감들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2500을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인데 공포감을 더욱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신용 물량 매도가 하루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제가 봐서 최소한 일주일은 이어질 건데 과연 얼마나 시장이 잘 버틸지, 또한 미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 사이에 반등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돌릴 방법은 없는가? 모든 기술적 지표의 지지선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내일 발표될 CPI가 소폭 꺾이더라도 긴축에 대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큰 하락에 지금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여기에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더욱더 하락 압박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펀드에서 매도뿐만 아니라 패시브 펀드, 즉 인덱스 펀드에서도 환매가 나타나는데, 특히 레버리지 ETF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미국 주식시장 수급의 패닉 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돌릴 방법은 세 가지죠. 전쟁이 종식되든지, 금리 인상이나 긴축 기조가 멈추든지, 중국 봉쇄가 풀리는지, 이 세 가지인데 현재 이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풀릴 확률이 제로죠. 따라서 이 말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말과 동일어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2월, 3월에 봤던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변태적인 그러한 하락이 있었는데, 스스로 멈추는 수준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즉 천수답 수준의 어떤 시장이 멈추는 수준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이미 느꼈죠.
정말로 대책이 없는 그런 공포의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아프지만 지금은 방법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 죽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한 방향을 잡고 버티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3월, 4월, 우리가 2월, 3월, 4월 한국 주시장의 어떤 변태적 하락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했듯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 물량이 자연적으로 팔다 지쳐서 안 팔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그래서 2600, 2700까지 올라온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현재는 갈 때가 큰 태풍이나 바람이 올 때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있듯이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현재 취할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판다는 것도 또 두 번 죽는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이 크게 일어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일어나면서 하루에 4, 5%씩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놓치는 케이스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쪽 방향을 잡고 다 팔든지 다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버티는 방법밖에는 전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파는 것은 늦었습니다. 현금이라면 견디셔야 돼요. 이렇게 견디다 보면 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고 또 바닥에서 한 20%, 30% 정도 또 올라오고, 그때 와서 이제 조금씩 줄이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효율적인 방법이란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즐겁지 않지만 그래도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공이 있는 하루가 필요한 그런 공포의 패닉의 아침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맞이하고 있네요. 2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식시장의 반등의 힘과,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나왔구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장에 좋은 코멘트들이 또 나오면 시장이 반등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오늘은 좀 희망을 가지고 좋다, 다 오전에 때릴 것들은 다 때려라, 내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다, 내가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러한 담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영원한 이 격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